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이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인물 가운데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가 가장 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아니 지금 아껴 쓰고 말고 할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여당 상황이 빨리 써야지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상황에서 아껴 쓰니 많이 할 그런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되고 지지율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설명해 주지 않느냐. 지지율 낮은 사람을 인위적으로 임명하는 게 오히려 더 정치적 해석을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 민심대로 가자. 지상욱 의원께서도 지금 아껴 쓸 때가 아니다. 보석이라면 빨리 써야 된다라는 절절한 말씀해 주셔서 그게 크게 공감이 됐습니다.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는 아끼는 선수 없이 가장 국민적 인지도, 대중성이 있다면 그 선수를 제일 먼저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많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강감찬 장군을 임진왜란 때까지 기다려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다른 참석자는 신상품을 아꼈다가 헌 상품이 되면 어디에다가 써먹습니까? 필요할 때 지금 당장 써야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기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상대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로 갈 것 같습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가시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미 답은 정해졌다? 예, 장해찬 최고위원이 뭐 민심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윤심대로 가는 방향으로 정해놓고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SNS로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하고 그 며칠간의 사정을 보면 예. 그 한 이틀 동안은 여러 비대위원장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당내에 아마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예. 주말을 지나면서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논란으로 싹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원총회라든가 어제 연석회의까지 있었는데요. 결국엔 여러 가능성을 놓고 지금 하는 논의가 아니라 한동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로 집중돼 있고 아하. 결국에 그 이면에는 결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는 상수로 정해놓고 예. 이견 없는 추대를 만드는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자꾸 이제 이견이 노출되니까 한동훈 장관의 어떤 발언인 것처럼 전원으로 전달된 게 당원과 지지자가 원치 않으면 입당도 비대위원장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친윤계 의원 쪽에서 나오고 예. 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선대위원장도 안 할 것이다라는 여권 관계자의 또 발언이 나옵니다. 예. 뭐냐면 반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하지 말라는 건 그럼 누구 뜻으로 지금 비대위원장이 가고 있느냐? 어허. 또 그 비대위원장은 결국에 총선에서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게 다 이 용산 대통령의 뜻대로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카드로 어느 정도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맞춰가는 어떤 수순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중요한 자리를 맡겨서 하자. 여기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엇갈리는 지점은 한 축에서는 야 당장 필요할 때 써. 뭐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아껴둘 때야? 그렇게 한가해? 비대위원장으로 쓰자. 이런 축이 한 축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 축은 상처가 날 수 있는 비대위원장 말고 이 자리를 맡기는 게 어때? 이런 한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이 어울리지 않느냐. 뭐 보석 같은 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선대위원장을 모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본인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당무에 대한 부담을 안 드리고 전국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붕업을 할 수 있는 일만 맡겨드릴 때 본인이 가장 당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경험이 많고 상대를 잘 아는 민주당의 상황을 잘 아는 그런 김한길 위원장이 좋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무슨 발언을 하든 다 이해충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역할을 우리가 밀어넣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의 주장은 비대위원장 말고 선대위원장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주장들인데 우리 지금 조상규 변호사도 내년 총선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조상규 변호사의 의견은 어떠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잘할 줄 알았습니까, 처음에?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줄 알았습니까?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무슨 일을 시켜도 일 잘합니다. 일머리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정량적 지표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지지율 나오는 사람이 이 보수우파에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럼 그 한 명이 전면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나서는 게 좋냐 천천히 나서는 게 좋냐 이 차이밖에 없고 어허. 빨리 나서야 일이 빨리 국면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뭐 대전에 가든 뭐 대구를 가든 그렇게 인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첫째, 아니 아바타다 김주애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프레임 씌우시면 안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유명해졌나요? 지금 대통령 말 잘 들을 사람 차고 넘칩니다. 줄 서 있어요. 아이고. 오히려 말 제일 잘 안 들을 사람이에요.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 지금까지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향후에도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예. 이번에도 이철규 의원이 뭐 설득하고 다녔다? 이런 근거 없는 뉴스가 나와요. 그런 찌라시가 돌아요. 왜? 아니 친윤이라는 색깔을 계속 프레임을 입혀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손과 발을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 한동훈 장관은 원칙주의자라니까요. 용산의 말을 제일 안 들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당에서 이재명 대표랑 이미지에서 완전히 비교되고 차이가 나는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서 예. 완전히 다른 사법 리스크로 똘똘 뭉친 당과 이를 해결하는 원칙주의자 그리고 교과서적이고 정의로운 사람 그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서 한번 선거를 총선을 치러보자는 거 아닙니까? 바로바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껴 쓰지 말자. 아껴 쓰면 안 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가자. 조상규 변호사 당연하죠. 의견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이 여론 수렴 과정을 더 거쳐서 최종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 당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 의사는 안 묻고 지금 당에서 네.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본인은 좀 할 생각이 있습니까? 요새 좀 들어오신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니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요 예. 당사자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번 이렇게까지 세대를? 상황이 급변돼 가지고 아마도 정치 참여의 마음의 준비는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김기현 전 대표가 급 사퇴하고 상황이 이렇게 급발진하니까 본인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본인의 거취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 장관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이요. 오늘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한동훈 장관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뭐 아직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니까요.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 바로 옆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사실 요 며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왜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차관 행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론과의 좀 접촉을 조금 피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일정상 언론과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 있습니다. 무언지 아십니까?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뭐 회의 전후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이것저것 아마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할지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생각을 밝혔다.
라고 하면서 전해진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비대위원장도 입당도 할 생각이 없다. 자꾸 뭐 저를 두고요.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비대위원장이고 뭐고 국민의힘 자체에 저는 안 들어갈 겁니다. 한동훈 측 인사는 만장일치로 추대를 해도 지금 선뜻 맡기가 힘든 자리가 비대위원장인데 굳이 이렇게 반대가 나오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떠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어떠세요? 우리 박성민 최고는 역시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로 국민의힘은 고고 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에 특히 이제 지도부의 기류는 그런 쪽으로 정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렇게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있기 전부터 이미 지도부 내에서 약간 가닥을 잡았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라는 가닥을 잡았다라는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뭐 친윤 세력의 언론 플레이이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로 당내에서도 그런 불만이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만큼 일단 한동훈 장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주류 세력들은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다만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한동훈 측 관계자, 한동훈 장관 측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만장일치가 되어도 선뜻 이 일을 맡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지금 아직 국무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총선 판세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이 되게 되면 사실상 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되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막 정말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인 정치 신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총선 패배 또는 부정적인 이 기류를 읽어내면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일종의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추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